강의를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자, 그래서 그 1차 함수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자, 교재에서 보면 여고 학력과 K1, K2 그리고 이거 여과제상 먼지의 밀도, 그죠? 면적 밀도죠? 그래서 요거를 X축, 요거를 Y축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를 요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조금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여과 학력과 그리고 이제 분진의 면적 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각 곡선, 여기 곡선 이렇게 있잖아. 곡선 이쪽 있죠? 각 곡선은 서로 다른 여기 W 값이죠. 분진 면적 밀도 값에서 시작되는 비선형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여기 이제 비선형적이잖아요. 여기 비선형적이고 여기가 선형적이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뭐냐? 새로운 순환 과정에서 자, 그럼 순환 과정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대뜸 없이 순환 과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여과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여과 그 먼지가 이렇게 쌓이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붙고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새로운 순환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포상의 분진의 잔류 질량은 자 바로 이전에 이루어진 탈진 공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지. 처음에는 자 이렇게 순수한 여과포에서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분진들이 여기 막 붙잖아요. 그렇죠? 붙고 어느 정도 또 붙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렇게 진동해주거나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또 이런 또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여기서 또 그 잔류량은 분진의 잔류량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순수한 여과포에서 자 먼지가 붙어서 그렇죠? 어느 일정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탈진 공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 그걸 떨어져가지고 밑에 분진 퇴적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먼지를 집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또 어떤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붙을 수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당연한 말이죠. 새로운 순환경정에서 여과포상의 분진의 잔류 질량은 자, 바로 이전에 이루어진 탈진 공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곡선의 초기에 이렇게 자 분진 면적 밀도가 이만큼 좀 작은데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여기 비선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이유는 곡선의 초기의 비선형적인 모양을 나타낸 것은 여과포를 통과하는 배출가스가 초기에는 자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과포를 통과하는 배출가스가 초기에는 일정하지 않다. 뭐 뭔가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자, 보면 여기 순수한 여제 저항 여기는 정황화 능력이 우수한 재질이고 그리고 여기는 평균적인 정화 효율을 가진 재질 그리고 정화 능력이 바쁜 여과 재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비선형적인 모양을 나타낸 것은 여과포를 통과하는 배출가스가 초기에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봅시다. 분진 부하량 즉 분진 면적 밀도 이렇게 좀 상관관계가 좀 있죠. 분진 부하량에 따라서 형성되는 분진층 두께는 자 여과 항력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여과 자루의 성능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분진 면적
분진 면적 밀도분의 그쵸? 여과 항력 S. 요거는 뭐예요? 이게 여과 자루의 여과 자루의 성능 특성이다. 그죠? 이게 얼마나 많은 분진 면적에서 그죠? 분진 면적에서 면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여과 항력이 얼마나 되냐 여기에 따라서 여과 자루의 성능 특성이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과 자루의 성능 특성에서 순수한 여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여과할 때 고체를 분리하는 때 쓰인 그러니까 여제라는 것은 우리 여기 맨날 여과포라고 하는데 여과할 수 있는 이 물질이란 말이죠. 여제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여과 장치가 가동되는 한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잔존 저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가 이 여제가 물질 자체가 저항이 있다는 거죠. 잔존 저항.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과자루의 성능 특성에서 순수한 여제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여과 장치가 가동되는 한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잔존 저항이라고 한다. 뭐 저항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뭐 압력 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순수한 여제 물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제 저항, 즉 여과 항력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에 달하면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 비율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때 여기 탈진층을 여기 재형성 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과 장치에서 실제로 채집되는 형성되는 과정은 일단 이렇게 여과포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처음에 층이 생겨요. 생긴 다음에 입자가 제거될 수 있는 채집 분진층이 이제 생성되고 그래서 이를 또 이렇게 탈진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여과 장치에서 실제로 채집이 형성되는 과정은 일단 초층이 생긴 다음부터 입자가 제거될 수 있는 채집 분진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여과포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입자가 먼저 여기 달라붙어서 그렇죠? 달라붙은 다음에 이 달라붙은 것은 안 떼어지는데 거의 안 떼어지는데 이 달라붙은 이거 그 위에 먼지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붙어서 이렇게 그 두께가 커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뭐 진동 공정으로 해서 털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요 층만 여기 층에 있는 분진만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채집 분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순수한 여과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일단은 그 먼지들이 여기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어떤 얇은 방막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생각하고 그 위에 다른 먼지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걸 털면 여과포와 첫 번째 있는 막은 인터랙션이 강하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이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먼지와 먼지는 서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진층이 딱 생기는데 요 층을 지금 채집 분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또 탈진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설명을 좀 잘 못했나? 그게 아닌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여과포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그 먼지가 잘 붙어요. 여기 잘 붙어서 어떤 한 막이 생겨요. 먼지막 생겨. 그러면 그 먼지막 위에부터 이제 먼지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일정 시간 동안 여기 커져요. 이렇게. 어떤 막이 이렇게 커져. 그러면 여기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층만 떨어지는 거야.
그 층을 채집 분진층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탈진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진 밀도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지면 자, 여가 항력이 작았다가 이렇게 커지죠. 커졌다가 또 일정하게 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쪽에서는 탈진이 형성되는 거고 여기는 집진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책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여가 장치에서 여가와 탈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탈진은 설계 시 여가포 재질에 따라서 정해진 여가 항력에 달하면 탈진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탈진층이 생기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탈진해서 이렇게 작동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 장치는 일단 탈진이 시작되면 여과 장치, 집진 장치의 압력 손실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가포가 있잖아요. 자, 탈진 되기 전까지는 이 층이 붙어 있는 층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또 이렇게 어떤 함진가스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통과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력이 생기죠. 압력이. 그렇죠? 여기 압력은 커지고 여기 안에 있는 압력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력 차이가 생기죠. 근데 여기 탈진이 돼 버리면 그만큼 더 잘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급격히 감소하고 초층, 처음에 생기는 층에 또 압력이 또 일어났다가 또 탈진이 멈추면 또 집진이 또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시 또 초층이 생기고, 이런 것들 집진과 탈진이 반복된다. 그런 말을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여가포가 순수한 여가포인데 여기에 처음에 자 먼지가 이렇게 좀 붙어요. 붙어서 막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또 다른 먼지들이 붙어서 어떤 층이 생기는 거예요. 층이. 그래서 여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붙어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공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자, 집진 효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자, 집진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이 배출가스, 그렇죠? 배출가스 속도와 그리고 그 가스와 그리고 그 어떤 가스의 그 입자 성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맞잖아요. 우리 저번에 뭘 배웠냐? 정전기적 그 인력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집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게 입자의 성질이 될 수가 있죠. 뭐 직접 차단, 관성 충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가스와 입자의 성질에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 생각보다는 좀 배출가스 속도가 생각보다는 낮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에서 2m 분당. 자, 그리고 자, 그 순수한 여가포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가 집진 장치를 가동을 하게 되면 자, 그렇죠? 이 여가포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이다가 요런 어떤 그 먼지 막이 이렇게 생긴다. 자, 요거를 필터 케이크라고 했죠. 필터 케이크.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에 또 붙는 또 이런 먼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 여기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뒤에 뭐냐? 여기 있지. 뭐냐? 잠깐만요. 여기 이제 탈진과 집진이 시작되어 초층이 생긴다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 교재에서 많은 내용을 보면
나왔을 때 요게 초층이다. 초층에서 그죠? 초층이다. 그래서 여기 초층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고 어느 일정한 두께가 된다고 하면 그죠? 그 기계에서 인식을 해서 이걸 또 털어줘요. 그죠? 털어주면 또 여기서만큼만 여기 떨어져 나가겠죠. 그쵸? 떨어져 나가고 또 그게 반복이 된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에서 입자 채집은 충돌하는 배출가스에 노출된 요 필터 케이크의 자유 면적에서 일어난다. 자, 그리고 압력 손실이 일어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필터잖아요. 필터면 막히면 압력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총 압력 손실은 처음에 순수한 여가포에서의 여기 압력 손실, 당연히 압력 손실이 나죠. 왜냐하면 여기 그 기공이 이렇게 좀 공간이 조금 빽빽하게 있는 어떤 그 우리 마스크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배출가스를 하면 여기 압력과 안에 있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압력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필터, 즉 순수한 여가포에 의한 압력 손실과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분진층, 여기 분진층이 여기 생겼을 때 그때 또 압력 손실이 있겠죠? 왜냐하면 더 막으니까 필터를 그만큼. 그러면 배출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가 집중장치에서의 압력 손실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고려해서 총 압력 손실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압력 손실은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나 계산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죠. 그래서 여기는 필터에 의한 압력 손실은 이렇게 여가포의 두께, 그리고 가스의 점도, 그리고 여가 속도에 비례하고 요건 투과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 개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그렇죠? 꼭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 생각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생각이 되죠. 여기서는 또 분진층에서도 요거 분진층의 두께, 그리고 가스 점도, 요가 속도, 투과도, 이렇게 이런 요거에 대해서 파라미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게 왜 비례하고 여기 반비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식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가포로 통과되는 여가 속도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여가 속도는 VF라고 하는데, 요거는 즉 공기 여제비와 같다. 공기 여제비라는 것은 어떤 여가포에 이렇게 포가 면적에 있을 때 공기가 얼마큼 이렇게 좀 비율적으로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여가 속도는 배출가스 유량 나누기 이제 여기 여가 면적, 여가포의 면적이긴 한데 좀 더 자세히는 여가가 되는 면적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 단위도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이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단위가 미터 퍼 민이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분진층 두께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정의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진층 두께, 즉 dp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기 시간에 따라 시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탈진이 되기까지의 여과가 진행된 동안 분진층이 이제 두꺼워지고, 아까 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나온 총 압력 손실을 이렇게 이런 항에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항으로 좀 바꿔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과 장치의 총 압력 손실을 구하면 이렇게 dp는 이렇게 구했고, 그리고 델타 p는 이렇게 구했고, 그죠? 그래서 이 dp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하고 우리가 델타 pf도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이런 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이런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알 수 있는 파라미터잖아요.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델타 p를 구한 거예요. 왜 구했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진짜 여과 집진장치를 가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파라미터가 이제 항해로 있으니까 이거를 조절하고 하면 이 압력 손실을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막 뭘 유도하고 막 그런 이유가 어떠한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공이잖아요. 화공. 그러니까 어떤 기계나 어떤 공장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유도하고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항으로 파라미터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자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공장에 있을 때 이 여가 집중 장치를 내가 지금 맡고 있는데 압력 손실이 크다 그러면 요런 거를 요런 거 뭐 요런 거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줘가지고 이 압력 손실을 자 우리가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유도하고 그냥 우리 그냥 수식만 유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복습으로는 이제 항력이 뭔가, 항력은 저항력이다. 그래서 마찰력과 압력이 있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여과 항력은 어떻게 구했냐? 총 압력 손실에다가 여과 속도를 나누었다. 여기에 왜 여과 항력인지 자,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과 단위 면적당 질량인데 먼지의 면적 밀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식을 자 해서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었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서 책에 있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복습도 하고 했지만은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만 보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학습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동영상을 보면서 노트 정리도 하고, 그죠? 또 외우고, 또 쓰면서도 외우고, 이 원리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쓰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자,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시험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시험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셀프 스터디를 했을 때 그런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자, 책상에다가 A4용지를 백지를 하나 딱 놔요. 놓고 내가 공부한 게 뭔지를 자, 안 보고 한번 써봐요. 써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그게 공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혼자서 그 공부 체크를 좀 해봐요. 해보면 뭐 학습 효과는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 해서 여기까지 한 것만이라도 이번 주 한 것만이라도 충분히 한번 복습이랑 다 해보시고 하면 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몇 주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한번 더 좀 진도 좀 나가고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도 더 많은 걸 알려주려고 좀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네, 해서 요번 주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시험 공부도 좀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 언제 하라 그게 말을 안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시험 공부는 맨날 하는 겁니다. 그죠? 복습 지금 하고 있죠? 학습노트 쓰긴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학습노트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 자기 공부를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